한 달에 한 번 알아. 월세 입금됐네. 아 역시 난 건물 있는 사람이지.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 세입자랑 연락할 일이 없어. 세입자가 전화해서 뭐가 돼요 안 돼요? 안 해. 왜? 우리한테 전화가 오니까. 반갑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어떻게 월세 보장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게 원래는 처음엔 안 했어.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뭔가를 책임진다는 거는 되게 불편한 거에 더불어서 손해나는 리스크도 같이 갖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안 했지. 처음에는 내가 근생건물을 했던 게 아니라 주택을 했었으니까. 근데 주택을 나를 통해서 갖게 되는 분들,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형 주택들을 샀는데 그걸 임대 관리하면서 이분들이 불편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입자가 연체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공실일 때도 있고, 아니면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그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불편해져. 그럼 이분들은 얘기할 때가 뭐 관리를 해주는 부동산이거나 뭐 어디 관리인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관리회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일까? 왜? 돈이 안 생기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얼마 줄 거야? 그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서 돈이 많이 생긴다면 뭐 수수료를 준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한다는 건 손해를 줄이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물론 이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손해 줄이는 것도 득이니까 챙겨줘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어. 아무도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예를 들면 세입자가 연락 두절됐어. 그럼 전화 계속 해봐. 찾아가서 몇 번 갈 건데? 몇 번 갈 거야?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돼. 그럼 월세는 안 들어와. 그럼 보증금 있으니까 거기서 까지면 되겠지? 그럼 보증금까지 다 마이너스가 됐어. 그래도 다 바로 내보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이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상식 밖의 사람들이 존재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살면서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한 번 만나면,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한 층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속썩이면 건물 관리 힘들어. 두세 명 미쳐버리지. 근데 이걸 누가 해줘? 그러면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예를 들어서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건물 투자는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불편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위에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하기 싫어하겠지.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해결 안 되는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근데 나는 그걸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데 일단 이거는 제 성향이에요. 내 성향이 누군가의 불편함을 들으면 해결해주고 싶거든. 더군다나 나를 믿고 뭔가를 했는데 그 세입자까지 내가 책임질 그거는 아니잖아. 내가 세입자를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해결해 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근데 그걸 내가 해결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 해결하는데 몇십만 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내가 감수하고 했었단 말이야. 손해보고 있는 일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첫 번째. 두 번째, 할 거면 모두가 다 불편하지 않고 나만 불편하면 된다 생각했어. 그 말인즉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관리하는 누군가가 알게 되고 그거를 이 사람한테 전하게 되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일이 벌어지다가 그 다음 나한테 오잖아. 근데 해결은 내가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알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이 모르고 그냥 내가 해결하는 게 나아.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이 관리하는 누군가가 계속 이 사람과 실갱이를 하기도 하고 신경은 쓰일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도 몰라도 돼. 그럼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임대 관리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상황에서 빠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 문제 상황을 알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내가 아예 책임져야겠다 생각한 거야. 근데 물론 그 계속 손해나는 일을 뭐할로 진짜 한다고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건. 당연하죠. 계속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막 400개 넘는 호실을 관리한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고,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거니까. 그리고 그게 많아졌을 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한 건물을 관리한다고 해도 사람 하나가 필요한데 3개를 관리해도 한 사람으로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 나중에 되면 이거는 이익이 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야. 이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걸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것까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걸 해결해 주면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겠지. 그러면 그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소개가 막 오는 걸 계산하고 한 거냐? 당연히 생각은 하지만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좋은 거면 소개할 수 있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맛집이에요, 맛있는 거는 내 돈 들여서 친구들 사주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득을 볼 수 있는 곳을 누구한테 알려주면 내 그 순서가 밀리거나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잘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소개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만족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면 이 일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팔아요. 자동차를 팔면서 AS 센터를 운영 안 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기간이 짧거나 키로수도 짧게 해주거나.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이든 뭐 10만 키로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그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회사의 광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 거고, 이게 롱런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잠깐 내가 3년, 5년 아니면 몇 개 건물만 하고 나는 얼마를 벌고 그만할 거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계속 할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임대관리를 내가 해야겠다. 그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임대관리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임대를 들어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똑같은데 너무 있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랑 직업이랑 뭐 성향이랑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면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향이 아닌데도 때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저는 감기 걸리면 수액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수액 맞고 좀 쉬면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감기 걸리는 게 두렵지 않을 거, 걱정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갖춘다. 이로 인해서 임대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걸 생각하고 임대 관리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거야. 그럼 월세도 난 보장해서 줘도 지금은 손해 나지만 향후는 이게 안정될 것이다 생각해서 임대료를 보장하는 임대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상담을 오시고 하시는 회원님들이 딱 한 가지를 되게 궁금하셨어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우리는 어떡하냐. 불편해지죠. 왜냐? 지금 불편함을 제가 다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되면 그 불편함을 떠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길 기원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건강을 지키는 거를 아주 1순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좋다는 건 일단 다 해봐요. 저는 이 사업을 꾸준히 한다는 거는 이게 생각이 점점 확장되는 건데, 내가 어떤 걸 할 거야. 그럼 주변에 있는 것들도 내가 잘 해야지. 그럼 점점 넓어지다 보면 개인의 건강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 하더라도 그 저를 따라하는 회사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물론 저만큼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AS 팀만 예를 들면 전날 AS 접수를 다 받아요. 그럼 아침에 돌면서 실제 수리를 다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팀장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다 끝나요. 그럼 연체 받는 팀은 또 연체 받는 걸로 또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세입자 불편사항 해결하는 팀은 또 불편사항 해결하는 팀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모든 시스템을 갖춰 있기 때문에 몇백 개를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따라서 하면 비슷하게 하려는 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조금 더 번거롭긴 하겠지만 비슷한 걸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월세 보장을 우리가 해주는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월세 보장이 된다고 해서 정말 편안하게 소장님한테 건물을 갖게 됐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 정도면 이제 못합니다 하고 종료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신 분 있거든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과일 파는 사람이에요. 제가 귤을 좋아하는데 귤의 당도를 측정해 보면 뭐 13, 14면 엄청 단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과일을 팔아요. 달다고 하고 팔아요. 그 몇 브릭스라고 안 써 있고 내가 맛있다고 하고 팔아요. 근데
맛있는 걸로 이름이 난 이 회사가, 귤이 단 걸로 이름이 난 이 회사가 귤의 당도를 확인 안 하고 가져올까요? 당연히 당도를 확인하겠죠.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일부 조사 아니면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하나라도 신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그거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당도를 보장하려면 이게 확실한 물건을 갖고 왔을 때 보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임대를 보장한다는 건물은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이거 보장하죠. 뭐 이거 보장하죠.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보장을 한다는 거는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구조에, 그만한 인테리어에, 그만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도 보장을 한다는 거지, 엉뚱한 건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보장해달라는 건물이 종종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저건 보장이 안 되겠는데. 그만한 건물을 갖게 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보장하다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그럴 만한 위치의 건물이에요. 건물로 재테크가 된다는 거는 첫 번째 입지, 구조, 아까 말한 내부, 뭐 인테리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맞으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장을 하면서 손해날 만한 걸 하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보장했는데 1년에 6개월 공실 났어요. 그럼 망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게 선정하겠어요. 이게 아닐 것 같으면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방법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강남에 건물을 잘 살 수 있는 뭐 입지 8법칙이라든지 뭐 협상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걸 보고 건물을 사신 분들도 있고 본인이 건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걸 가지고 큰 틀은 맞지만 어떤 건물을 딱 찍는 것까지의 실력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경험과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 거를 저한테 보장해달라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만한 건물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인 거지 보장하는 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제가 입지 8법칙 써놓은 거에 전철과의 거리, 뭐 주차장, 그리고 뭐 언덕 어쩌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써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쓴 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신 분들이 이런 건물들 찾기가 어렵던데요? 저는 못 봤는데요?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찾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이 한 것 중에 어떤 건물은 지하철이니까 거리가 그거보다 멀던데요? 지하철과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근생 건물이 거기에 아주 잘 자리를 잡고 있거나, 예를 들면 거기는 조용해가지고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만한 곳이라서 그 업종들이 거기에 산재에 있다. 그럼 또 여기는 그 부분의 장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8가지 조건이 다 100점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100점이고 어떤 거는 한 그래도 50점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철역 블록 안에 있으면서 조용한 거여야지 지하철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조용해요. 그럼 그건 뭐 요가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명상원 같은 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평균적으로 6, 7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모든 요건이.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는 게 두세 개는 있어. 뭐 한두 개나 두세 개. 그리고 아주 특출난 강세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되죠. 그런 건물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장을 할 정도의 건물이라는 거는 잘못되기가 어렵죠.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 해결해준다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사업적으로 연관을 시켜보면은 그냥 수수료 받고 해결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왜 굳이 책임까지 지냐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그 문제 해결해 준데 얼마 다 정해놓고 이제 하면 나는 손해라는 건 볼 수 없는 상황이겠지.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뭔가를 사용할 때 그렇게 하면 나는 싫을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걸 나는 하거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서 플러스 날 때도 있고 본전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날 때도 있겠지, 관리하는 누군가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연락이 안 돼요. 세입자랑 연락되는데 5,500원. 어디 수리해야 되면 가서 확인했는데 8,000원. 그리고 수리하는 거에 뭐 수수료 얼마 이렇게 다 해놓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매번 신경 쓰는 건 똑같잖아, 당사자가. 그게 없어야 편한 거잖아.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뭘 보니까 AI나 뭐 이런 기술 발전이 많이 되더라도 결국 사람이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잖아. 자율주행 왜 그걸 생각했을까? 굳이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건 누구 탓을 할 거야?
차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잖아. 건물 관리를 그렇게 하면 끝내줄 거 아니야. 아무 신경 안 써. 있는데 있는지를 몰라. 한 달에 한 번 알아. 월세 입금됐네. 아, 역시 난 건물 있는 사람이지.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 세입자랑 연락할 일이 없어. 세입자가 전화해서 뭐가 돼요 안 돼요 안 해. 왜? 우리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그리고 결과도 얘기 안 해줘. 왜?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아무도. 그리고 해결하고 끝. 그리고 우리가 원상복귀 잘 된다 또 가서 확인해. 그럼 여기서 알아서 다 되고 월세만 들어와. 그게 제일 좋지 않아? 근데 그 소장님을 통해서 맨 처음 첫 건물을 갖게 되신 분들은 그냥 그게 디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나는 이거를 상식으로 만들고 싶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 뭐 지금 크게 거의 편리함을 느껴? 스마트폰 편리함 느껴? 이게 기본값이잖아. 근데 누가 만든 건 알잖아. 잡스가 만들었다.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막 추모하고 이런 게 있잖아. 물론 날 추모하라는 그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원하는 거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게 기본이야. 근데 나를 통해서 한 분들은 다 그게 기본인 줄 알고 주위에 누군가가 건물 관리 때문에 힘들어하면 왜 힘들지? 이상하네. 너는 어떻게 하는데? 들어보고 그런 일이 있어. 그렇구나. 입금이 됐네. 그냥 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그거보다 더 기대라는 거는 없지. 이거를 좀 어느 규모까지 키우고 싶으실? 강남 전체는 다 하고 싶어. 작은 건물부터 대형 건물까지 다 거기서 당연히 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거기서 그냥 하는 거야 원래. 그러면 다 이제 우리가 독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늘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해. 근데 그 방식이 안 좋은 것부터 떠올리냐 좋은 것부터 떠올리냐에 따라서 그 대상으로 다가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 돈이 많은 거 좋은 부분도 있어. 안 좋은 부분도 있어. 그치? 뭐가 먼저 떠올라? 안 좋은 것부터 떠오르면 돈이 많아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근데 좋은 것부터 떠올라. 글로 가게 돼. 임대 관리를 우리가 강남을 전체를 다 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좋은 것부터 떠올리면 나는 간다고. 근데 요거부터 생각을 하면 여기랑은 멀어지게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 그래서 그거엔 대답할 필요가 없어. 왜? 문제는 해결하는 사람이 성장 발전하고 목적에 도달해. 그거는 이 목적을 도달함에 있어서 그냥 포함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해결한다.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전체를 장악해서 이걸 상식으로 만들고 훨씬 큰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일이지. 그치? 그러면 근접하게 돼. 그러면 그렇게 강남 전체를 장악하려면, 강남 전체를 임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계속 잘하고 조금씩 넓혀가면 돼. 근데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서 언제 가요?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신뢰가 쌓이다 이게 일정 순간에 폭발하게 돼.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오게 돼. 근데 여기에서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퀀텀 점프의 폭이 정해져. 스포츠 선수도 연습하고 노력하는 기간이 있어야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할 거 아니야. 이때 대충 했어. 잠깐 빛 발하고 원래대로 내려가지. 그 잠깐 빛 발하다가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뭐 사고 나고 뭐 사고 쳐가지고 인기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이 기간을 잘 실력을 갖췄을 때 이게 크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임대관리 지금 400호실을 넘게 하고 있어. 근생 건물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 이거 지금 문제 없이 하고 있어. 문제가 일어나도 즉시 해결해. 이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어. 그만한 시간을 겪었어. 그리고 나서 실제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그럼 여기서 하나, 두 개 더 늘어나는 거 문제 있어? 전혀 없어. 건물 10개 정도 더 들어와도 우리는 즉시 다 소화가 돼. 그리고 나서 일정 순간 훨씬 더 큰 대형 건물도 맡게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지. 그러고 나서 점점점 넓어지겠지. 이게 내가 하려는 방향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럼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송파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임대 관리도 해달라고 하겠지? 그럼 점점 영역이 넓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룰 때 할 생각이야. 반대보다는. 그래서 나는 이걸 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이 이런 거고 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는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일은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뭐부터 떠오르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드물고 이 얘기한 걸 지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성장 발전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목표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다.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차, 나 차 뭐 사고 싶어. 야, 그거 비싸지 않아? 야, 그거 뭐 가성비가 안 좋다는데 넌 그거 갖고 싶지 않아? 했을 때 나는 뭐 별로. 누가 봐도 좋은 차인데. 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죠. 사람은 뭐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 집에 운전하고 가잖아. 그 가는 길이 많아봐야 3가지다. 근데 실제로 집을 가는 방법은 20가지, 30가지가 넘어. 근데 왜 3가지로만 가지? 그 중에 3가지 중에 너가 퇴근을 100번 하면 80번 이상은 한 가지 길로 갈 거야. 그게 사람의 행동 방식이야. 행동 방식은 머릿속에서 나오고 생각도 똑같아. 뭔가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도 한 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주 중요해.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고 좋은 걸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려고 하는 거.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우리 회사가 10배 커지고 20배, 100배 커지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 그러면 힘든 일 많지 않겠어요? 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당연한 거지. 당연히 해야 돼.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 뭐 누군가가 부자인데 부자도 뭐 힘든 일 있고 어쩌고. 가난하면 힘든 일이 10배 더 있습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일 핵심 키워드는 책임을 진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다 해결해 준다. 누가? 제가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준다. 세입자의 불편함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구조가 좋고 인테리어.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AS를 제대로 하고 월세를 연체하는 사람은 제대로 받게 하고 문제는 즉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갖추면 더 발전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겁니다. 소장님 목표가 그 A급 건물만 다루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강남 전체가 다 A급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그치. 건데 모든 그거- 건물을 보장할 수는 없지. 네, 그것도 똑같이 어. A급 건물로만 다 하고 싶지. 다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생선인데 갓 잡은 건 회 뜨기 유리하잖아. 그치? 근데 잡은 지 한 일주일 됐어. 얘는 찌개나 구이 되지. 그치? 근데 오래됐어. 그럼 뭐 조림 같은 거 할 수 있겠지. 그치? 쓸 수 없는 건 버려야겠지만. 자, A급이라는 거는 근생 건물 하기에 A급이 있고 주택을 하기에 A급이 있고 또 뭘 하기에 A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섞어놔 버리면 이상한 거야. 적재적소에 그 자리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서 B급, C급이 있는 거지. 물론 근생할 만한 자리에서도 급이 나뉘겠지. 근생 들어갈 만한 자리만 따진다면 거기서 급이 나누긴 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다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맞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실은 도시계획에 그게 있지. 주거지냐, 뭐 예를 들어서 상업지냐, 그리고 뭐 1종, 2종, 3종. 그래서 나눠 놓은 건데 그게 지금 이게 막 섞인 거잖아. 근생하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안쪽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위치가 좀 안 맞지만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전체를 다 하면 그거를 좀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탈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조화롭게 도시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 심시티라고 그니까 게임처럼 도시 만들잖아. 넣고 이거 넣고 내 마음대로 약간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억울한 분들도 있을 거고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만약 진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왜냐면 여기는 그 정도 가치는 아니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금액으로 이 자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쓰임이 있다까지 다 해야 되니까. 비싸게 사거나 싸게 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좀 속상하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정말 이렇게 전체를 맡으면 그런 일이 없고 그냥 딱딱 그게 가치가 나오겠지.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격 대사전을 만든 거야 사실은. 그래서 강남의 건물에 대한 것만 계속 파고 이 자리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건물도 그래서 가서 본 거야. 가서 보지 않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다 봤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 빌딩 월세 임대 보장이 가능한 이유를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까지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냐 안 좋냐만 생각해 보면 안 좋을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안 좋을 사람은 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를 통해서 건물 관리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을 속상할 수 있고 건물을 갖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을 속상할 수 있지만 건물 갖는 분들 편할 거고 저희를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편할 거고 관리 받고 있는 분들도 편할 거고 협력업체들도 다 편할 거고 저도 좋겠죠. 네.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